네, 안녕하세요. 김우탁입니다. 이번에는 2012년도 문제를 한번 총괄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문제를 해설드리기 전에요. 지금 2012년 21회 시험에서요. 21회 시험에서 이제 출제됐던 이제 문제인데, 이 지금 노동의 준고정적 비용은요, 지금 2017년에 마지막으로 출제가 되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2024년, 2025년, 2026년도에는 다시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노무사 실무 쪽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여러 가지 뭐 채용 비용, 해고 비용 등이 나오는 모형이에요. 근데 일단 총괄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 지금 문제는 그 에렌버그 책에서만 그 정교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처음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때 문제가 사실은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제 기단법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면서요. 상당히 진짜 어려운 수준 문제였고 가장 고급화되게 응용된 문제였거든요. 요건 나중에 이제 그 텍스트가 마련이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다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쨌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세 번에 걸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출제자가 되게 좋아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다. 요걸 좀 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 다시 이제 밑에 필자의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면요. 자, 기출문제는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고 응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에렌버그 책에서만 나와 있는 거고 현재도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책에서만 지금 있었던 내용이고 나중에 조호영 교수님 책에서도 이 내용을 따가지고 그 2010년 넘은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 두 권의 책 외에는 정교하게 반영된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사람시장에서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간접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만 주는 건 아니고요. 밥도 줘야 되고 뭐 차비도 주고 4대 보험료도 내고 굉장한 채용과 어떤 훈련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해고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로 뭐 노무사인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밥 먹고 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사람이 아니니까 고정비 성격인데 그거에 준한다 해서 준고정적인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렌버그 책에서 제시하는 정통 모형은요. 신규 채용을 할 것인가 기존 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할 것인가라는 그 자본은 잠깐 고정시켜 놓고 레이버 측면에서 단순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람 인원수로 체크되는 신규 채용과 그 추가 근로가 발생하는 이 OT 간의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그 노동법하고도 가산임금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요. 자,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2012년 문제였는데, 요 2004년에는 이 신규 채용과 연장 근로를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바꿔서 사실 그 당시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담아가지고 이 교수저에 있는 내용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낸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였어요. 자, 근데 이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결론을 굉장히 잘 설정해야 돼요. 자, 지금 2012년도 문제는 신규 채용에 미치는 효과에서 이 보통 L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요 놈에 대해서 마무리해달라고 문제를 냈어요. 자, 근데 2017년에 나중에 해설 드리겠지만 이때는 다시 출제됐지만 마무리가 신규 채용이 아니라 근로시간, 정확하게는 연장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문제지만 마무리되는 통로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되는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방향타를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또 신규 채용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설명해야 되는데 잘 생각하시면 준고정적인 비용, 해고 비용이 상승하면 신규 채용 안 하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한계 지출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를 정말로 잘 설정을 일단 해야 됩니다.